존경하는 93만 성남시민 여러분, 박광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 집필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평 1, 2, 3, 4동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가을 하면 무엇이 떠오를까요? 먼저 축제가 떠오릅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지역 특색을 살린 다양한 축제들이 개최되었고, 우리 성남에서도 지난 10월 나흘간 탄천 일대와 성남 곳곳에서 성남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여기 계신 집행부 공무원과 의원님들께서도 성남 페스티벌을 보셨을 것입니다. 다들 우리 성남 시민 축제라고 느끼셨습니까? 다음은 2023년 페스티벌에 대한 신문 보도 기사 제목들입니다. 시민 없는 축제, 성남시 시민 참여형으로 개선해야. 성남 페스티벌 누구를 위한 17억 행사였나. 환경단체 성남 페스티벌 열자고 탄천 주의나 거센 비판. 시장님 안 계시지만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시장님도 정례 간부회에서 50주년 기념으로 개최된 2023년 성남 페스티벌을 객관적으로 평가 분석하고 성남 페스티벌이 장기적으로 성남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이번 축제가 만족스럽지 않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임명한 성남문화재단 대표만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나 봅니다. 문화재단 보도자료를 보면 이번 축제가 새로운 대표 축제로서 가능성을 보여줬고 시민들에게 그야말로 대환영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문화재단 대표의 착각입니다. 이번 성남 페스티벌에서는 시민은 외면당했고 성남의 역사는 어디에 담기지도 않았으며 문화예술 축제 지역인도 배제되었습니다. 우리 성남에는 예총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의 자원이 넘치고 넘칩니다. 그런데 이런 예술인의 도시 성남에서 정작 지역예술 축제에 지역예술인이 배제되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시장님, 이번 성남 페스티벌은 코로나로 인해 오랜만에 개최되는 우리 시 대표 축제이면서 시 승격 50주년을 기념한 측면에서 아주 의미가 큰 축제입니다. 그러기에 더욱이 본 축제에서 그간 성남시의 역사와 발전과 성남의 문화예술을 보여줘야 했고 시민들이 함께 만들고 참여하고 관람하며 어우러지는 그런 축제가 개최됐어야 했습니다. 쌀쌀하고 어두운 늦은 밤, 물 위에서 저승으로 떠나는 여정이 주제가 되어 처음부터 끝까지 진혼제 분위기를 자아내는 일회성에 머문 그 공연이 과연 우리 성남시 대표를 축제를 여는 메인 공연으로 적절한 건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공연의 질에 대해서 평가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봤습니다. 훌륭한 감독, 연출, 제작진이 기획하고 수상에서 펼쳐지는 무대라는 도전적인 배경에 전문적인 출연진까지 더해진 좋은 작품이었습니다. 다만 그 주제와 내용이 우리 성남시를 대표하는 축제의 메인 공연에 적합하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성남 페스티벌 관련하여 일문일답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세영 체육국장님 나오십시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영입니다. 예, 국장님, 성남 페스티벌 보셨죠? 간략한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예, 공연 내용으로만 보면은 그 대환영이라는 제목하에서 공연된 거고요. 그 주제는 작별을 주제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공연 내용에서는 이제 세상을 이제 등지는 그런 상황에서 세상에서 좀 아쉬움 없는 후회 없는 그런 그 작별을 하기 위해서 그 한바탕 그 벌어진 그 공연이라고 생각했고요. 이것은 우리 한국적으로 좀 그 정서에서 조금 좀 발전된 그런 정서이지 않았나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는 생각했습니다. 나름대로 표현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뭐 굉장히 훌륭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국장님, 제가 그 작품에 대해서 논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작품에 성남 역사가 있었고 예술인이 있었고 그런
문화가 있었냐는 말입니다. 네, 그 부분은 좀 저기 약간 많은 것 같습니다. 인정하시니 다행입니다. 그리고 성남 페스티벌은 시장님의 공약상으로 성남을 대표하는 1년에 한 번 축제인데 성남 페스티벌 구상을 하는데 기획 단계에서 주제나 개최 장소 이런 부분에서 시민의 의견이 수렴이 있었습니까? 예, 뭐 당초에 많이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은 현재는 문화관광가지만 관광가가 별도로 있을 때 대표 축제 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회의도 있었고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2022년도에 정책 토론회를 거치면서 여러 의견들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별도로 이렇게 관광 종합 개발 계획에 대한 용역도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수렴되다가 저희가 또 다시 이 공약사항으로 해서 문화재단으로 이관되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문화재단 주관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국장님, 예. 대표 축제 개발 관련 정책 토론에서 시 승교 50주년 기념 사업 민간 자문위원단 아이디어 회의를 진행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그 회의에서는 이번에 축제된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회의 결과에 보면 그 축제 방향과 최종된 그 내용도 다르고 그리고 민간 자문위원단 회의 참석을 하셨다는데 민간 자문위원단 이 의견에도 8분 참석해서 4명 공무원, 4명만 민간인이었습니다. 1월 회의 주제 의견 수렴을 물었다고 할 수는 없지요. 대표 이사 취임 후 6개월 안에 완수해야 했고 그리고 이미 존재되던 그리고 상영했던 시나리오를 각색을 해서 올려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고 그리고 이미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던 겁니다. 우리 성남 역사와 성남 시민과 의견과 무관한 이미 각 시나리오에 있던 것을 각색해서 올릴 계획이었기 때문에 시민 의견을 물을 만한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수원에서는 청년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대 시민들이 축제 추진위원회에 위촉되어서 처음부터 함께 시민 축제를 만듭니다. 우리는 추진위원회까지는 아니더라도 성남 대표 축제를 시민이 참여하는 그런 의미 있는 축제를 만들고 주민 아이디어나 공모를 개최해서 선정에 대한 의견 수렴 정도는 미리 하셨어야 됩니다. 신상진 시장님, 내년에는 성남 시민과 분야별 전문가, 지역 내 여러 단체들이 축제의 방향성을 함께 고민하고 기획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셔서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성남 대표 축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국장님, 성남 페스티벌 행사에 우리 시 지역 예술인이 얼마나 참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보고받기로다가는 전체 참여 373명 중에 271명이 저희 성남과 연관된 인력들이 참여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네. 우리 시에서 활동하는 미술, 음악, 문화, 다양한 이런 문화예술 장르에 참여하는 예술인이 수천 명입니다. 이번 페스티벌에서 관련해서 국민신문고 접수 민원을 파악해 보셨어요? 예, 몇 건, 10건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 중에 성남 지역 활동 예술 공연팀이 많이 없어서 아쉬웠다는 민원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부서에서 답은 공모를 통해 공연을 기획하기에는 준비 기간이 짧아 공모 방식을 채택하지 못했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그 지역 예술인 참여에는 미술인 12명 조각 그리고 시립예술단 소년소녀 합창단 64명, 시립합창단 23명, 그리고 오케스트라도 있었어요. 그리고 상인단체들, 또 문화재단에서 수강생으로 수강하고 있는 미디어 사파이어 수강생들, 이분들이 다예요. 그리고 여기 그날 마켓을 운영하는 이런 상인들도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지역 예술인 숫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전체 예, 그분들이 예술인입니까?
그런 건 제가 아닙니다. 얘기하는 네. 지역 예술인은 우리 성남에서도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성남 자체에서도 수천 명이 문화예술 활동하는, 그리고 우리 항상 성남 축제 또 성남 문화제를 이끄는 그런 지역 예술인들이 수천 명입니다. 단 한 명도 그들과 참여할 만한 이런 배경도 준비도 이런 기회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술단이 저는 지역 예술인이라고 꼭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시립예술단은 시에서 공무원의 공무 규정에 의해서 임하는 저는 공무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 다 포함해서 예술단이라고 넣는 것 자체는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가장 먼저 우리 예술인들이 풀어야 할 문화재단은 정작 다음 기회라는 말로 항상 이들을 배제시켰습니다. 지난 8월 문화재단 대표이사 인터뷰에서 지역 문화예술인 지원을 위한 재단의 역할을 깊이 고민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고민입니까? 해외 예술가의 교류, 전국에서 세계로 도약하는 플랫폼 역할을 고민하기 전에 우리 성남시에서 행사하는 활동하고 있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라도 더 마련하는 것이 지원이 먼저입니다. 구석구석 예술 배달은 총 19개 팀 중에 3팀만 문화예술인이 참여했고 그중에서 대표 주소지만 성남인 사람도 있어요. 확인해 보십시오. 성남 시민도 지역 예술인들도 참여 못하는 축제가 과연 우리 시를 대표하는 우리들의 축제인지 따져 묻고 싶습니다. 부디 더 많은 성남 문화예술가들의 적어도 우리 시 축제만큼은 마음껏 무대에 오르고 작품도 전시할 수 있도록 지역 예술인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좀 보시죠. 영상 보고 계신 소감이 어떠세요? 살벌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수상무대 설치 전에 안전점검이랑 관련 부서 의견 수렴은 제대로 하셨습니까? 네, 안전점검은 우리 재난 관련 부서하고도 실무 이렇게 회의도 했고 또 경기도에서도 그 합동 점검을 나왔고요. 또 저희가 그동안에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그런 각종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더 꼼꼼하게 체크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남 페스티벌 안전관리계획 심의 결과 심의위원 11명 중 10명이 조건부 가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의 다음 날 분당경찰서에서 무대 설치에 대한 보안 검토 요청이 발송이 되었어요. 수변 위에 설치하는 구조물의 안전이 우려되니 해당 구조물을 평지 지반으로 이전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더욱이 성남시는 지금 교량 관련 안전에 대한 더욱 민감할 때이고 시민들도 안전 불안감이 높은 시기인데 이렇게 다른 부서에서도 우려하고 지적하는 수상 무대를 꼭 설치하셔야 했습니까? 예, 저희는 그래서 객석이 원래 1,700석으로 저희가 그 구조물이 설치가 됐는데요. 그래서 그런 안전 문제 때문에 저희가 1,000명 정도로 저희가 줄여서 그 객석이 앉히고 그런 쪽으로 해서 그 경기도에서도 그 정도면 이제 좀 안전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 1,000명 좌석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하루에 티켓 여기 손목에 차는 티켓 700부를 발송했죠. 네, 매일. 예. 그 선착순으로 2시에 티켓을 발부한다고 해서 어떤 시민들은 티켓이 없어 못 갔어.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좌석 1,000개를 만들어서 300석은 내빈석으로 하고 700석은 일반 시민 몫으로 해서 티켓을 발부했습니다. 그것이 그 축제에 티켓이 있어야 갑니까? 그리고 그날 공연은 내빈석의 그 1,000석에서만 볼 수 있었고 옆이나 뒤에서는 조명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수상무대뿐만 아닙니다. 축제 개최 구간인 야탑교와 하탑교는 긴급 정밀 안전 진단에서 D등급 받은 교량으로 보도부 완전 철거 후 재설치 예정 무대 장치라 조명 시설 설치가 불가하다는 부서 의견도 있었고
교량 하부에는 출입 금지띠가 둘러져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축제 기간 내내 아이들 대상으로 마술쇼를 하고 마켓 부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죠. 여기 마술쇼 공간 집행부에서 점용 허가 내준 겁니까? 이 점용 허가라는 것은 이제 특정 이렇게 구역을 이렇게 설정한 건 아니지만 그 탄천 일대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저희가 협의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예, 축제 개최 구간 일괄적으로 점용을 허가 내줬다 할지라도 이렇게 출입 금지 위험 표시까지 있는 교량 하부는 안전적으로 안 좋으니 이런 거는 제외했어야 합니다. 아셨습니까? 네, 옳으신 말씀. 그리고 이번 축제는 시민의 안전뿐만 아니라 자연 생태계 안전까지 위협했습니다. 수상 무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어떤 공사를 작업을 하셨습니까? 저희는 이제 그 수상무대에서 하고 그다음에 탄천 그 둔치 일대를 다 하기 때문에 그 이제 굉장히 그 풀도 좀 막 웃자란 거 있고 여러 가지 잡초 그다음에 지작물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정비 요청을 했고요. 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연 장소였던 탄천은 7수에만 서식하는 버들치와 25종의 물고기, 41종의 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측정 이래 처음으로 평균 7수라는 성과를 만들어낸 이런 하천에 어떤 작업이 이루어졌는지 자료 화면 보십시오. 단순히 계단 식생 정비 수준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대공사를 하셨습니다. 작은 생물들이 서식처인 수병 식물들이 모조리 제거되고 하천 수위는 인위적으로 조절해서 하천 밑바닥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여기 살고 있었던 물고기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저 수장보는 한 번도 쓰지 않았고 물 수위를 조절하기 위해서 LH에 설치한 건데 저기 그 고무에 공기를 불어넣어서 흐르는 물을 막아놨어요. 수상무대 작품, 무대 작품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예. 저는 그 무대가 올라간 줄 알았어요. 내려간 줄 알았더니 저 물을 막아놔서 저 수위 조절했던 겁니다. 그러면 저 지나가던 그 물고기는 저 굶어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장님 사진 자료 보시면 실상 그 수상 무대에 설치된 세월고의 합탑교 사이 말고도 야탑교 하부에도 식생이 다 제거됐어요. 지금 저 빨간 부분들이 식생이 제거된 것이고 그리고 저 객석 무대를 한 곳이 이번에 그 수상 무대를 설치한 곳입니다. 그 공사 시점에는 세월교와 야탑교 무대에 설치하겠다는 처음 당초 계획이 있어서 일단 식생 수생부터 싹 밀어버린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수상 무대를 공연했던 곳을 이제 결정했기 때문에 세월교와 야탑교 사이로 결정을 해서 먼저 진행된 그 식생과 그리고 나머지 그러니까 야탑교와 세월교 사이 240m를 먼저 밀어버리고 그리고 실제 공연했던 하탑교와 세월교 사이 190m도 밀어버리고 그래서 총 430m에 달하는 구간을 싹 밀어버린 거예요. 실제로 작업 필요했던 곳보다 2배 이상의 식생을 밀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축제 예산과 별개로 8천만 원의 준설 공사비가 들어갔습니다. 또 자료 한번 보시죠. 영상을 보시면 평소 산책로 조명보다 수십 배가 밝은 인공 조명이 30개가 물속을 훤히 비추고 있습니다. 단 3일 만의 공연을 위해 굳이 하천 위에 무대를 설치하고 수중 생물이 이동하고 살아가는 서식처를 훼손하고 강한 조명으로 생명체의 성장과 생존을 위협했습니다. 이게 과연 자연을 품은 융복합예술축제에 부합한 행위인지 정말 안타깝고 유감입니다. 전 세계가 자연 보호를 위해 생태 하천 보전, 빛공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수변 식생 제거, 인위적인 수위 조절과 인공 조명을 수백 개 설치하면서 환경을 파괴했습니다. 시장님께서 추진한 성남시 관광종합개발 계획 수립 용역에 보면은 우리 성남에는 중앙공원이나 잔디광장 등 환경 친화적인 축제를 개최할 곳이 충분히 많다는 이런 연구 영역을 시장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태, 화천, 환경 파괴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2024년에는 자연과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이런 축제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네? 문화재단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좀 이제 노조 관계도 여러 가지 좀 시끄러웠었는데요. 지금 최근에 좀 화해를 했고 여러 가지 하나하나 이렇게 지금 안정되게 하나하나 잡아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보시죠. 별색 처리된 부분이 3개 본부석의 공석 기간입니다. 이게 한 조직에서 심지어 같은 기간 동안 3개 본부장 자리가 모두 공석인 시기도 있다는 것입니다. 공석이어도 조직 운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이 본부장 자리는 없애십시오. 본 의원도 여러 번 상임위에서 지난번에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 대행만 수년간 했던 직원들이 있어요. 본부장 자리는 외부 공모로 채용하고 그리고 2년 계약하고 다시 공석에 직무 대행. 성남을 모르는 본부장을 뽑아놓고 운영 방침에 대한 결정 권한까지 주고 그 다음에는 계약 기간까지 만료되어 나가면 또 공석이 되고 어떤 직원이 능동적으로 동기부여해서 직무 대행을 수행하겠습니까? 그리고 지난번 본부장 채용할 때 관련 담당자의 업무 판단 미숙으로 서류 심사에서 탈락한 지원자가 항의했습니다. 본부장 자리가 4급인데 그 소령이란 분은 5급이라고 이 문화재단 담당자가 그래서 서류 심사 탈락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자문을 구하고 여러 가지 해서 소령이 4급이라는 걸 인정을 받았다라고 항의를 하니까 그제서야 면접을 하러 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지원자가 화가 너무 나서 면접을 거절했습니다. 그 규정에도 없는 4배수를 늘려서 면접 대상에 넣어주겠다고 했는데 거절을 했어요. 이런 채용 절차상의 문제까지 발생하면서 그리고 이 담당자는 감사실 감사 결과 경중계를 받았습니다. 지금처럼 공모가 아닌 내부 인사 선발로 직원들의 승진에 대한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재단 인사 규정을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대표이사 채용 공고가 2022년 9월에 1차가 있었고 2023년 1월에 2차 공고가 났습니다. 현재 문화재단 대표는 2차 모집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1차 공고에서 27명이 지원하고 5명이 면접을 보고 그리고 이사회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이후 2차 공고에서 22명이 지원했고 그중에서 서류 합격자 5명을 면접을 보고 최종적으로 서정님 대표가 선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차 채용 공고에 27명 중에 서정님 대표가 포함이 있었고 그리고 서류에서 탈락이 되었었는데 어떻게 2차에서 대표로 선정되었는지 아니면 이 과정에서 직원들이 실수가 있었습니까? 거기서는 제가 좀 답변해 예, 말씀하시기 곤란하실 것 같습니다. 다만 대표이사 채용에 이처럼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많으니 제대로 확인해서 빠른 시일 내에 투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문화재단 임금 피크제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대상이 좀 많은데요. 그 앞으로 예비 대상자도 있고 그런데 그 도래된 그 대상자부터 현재는 제가 한 5명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잘 시행된다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어쨌든 저희가 그 행안부에서 나오는 그 공고안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다고 저희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임금 피크제는 2016년도 행안부 권고 사항입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은 임금 피크제를 퇴임하신 분이 한 분 계시고 현재 5명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4명은 이 임금 피크제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임금 피크제는 정년이 다가온 3년 후에 정년을 그 대상자로 해서 1년에 5%, 2년차 10%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입니다. 대신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업무 시간 단축도 하고 휴가, 임금 삭감한 만큼 휴가도 줘야 되고 거기에 응하는 교육도 시켜줘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것이 동의가 되는데 산업진흥원에서는 교육 시간으로 주고 있고 청소년 문화재단에서는 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성남문화재단에서는 임금 피크제에 대한 대상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도 없고 아무런 보장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업무 시간도 그대로 하고 있고 교육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휴가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명이 동의를 하지 않았고 2021년도에 퇴임한 분이 2022년도에 임금 피크제에 대한 부당함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졌습니다. 1,250만 원을 반환해 줬어요. 그랬으면 2022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규정을 만들어서 지금 대상자들한테도 똑같은 이런 혜택을 주는 이 행안부에서 얘기하는 그런 사항을 이행했어야도 불구한데 그런 규정도 마련하지 않고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빠른 규정 마련하셔서 그 주민들 반발 없이 잘 이행하도록 예, 하십시오.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에서는 경기도 지역 축제 예산을 받습니까? 요번에 받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좀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좀 불가했었던 사항이 있었다고 보고 받았고요. 내년에 초에 좀 신청해서 저희가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기 관광 축제는 경기도에서 5천만 원에서 1억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네. 대표 축제뿐 아니라 우리 성남에 그동안 모든 축제를 다 신청할 수 있었던 거예요. 피크 콘서트도 있었고 파크 콘서트도 있었고 피크닉 콘서트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 문화예술 모든 행사들을 다 지원할 수 있었어요. 어떤 시는 3개나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근데 우리 시는 이거 돈이 많아서 그럽니까? 아니면 이거는 수년 됐어요. 계속 한 10년 이상 이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성남시는 단 한 번도 도에 신청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 예산 낭비이고 그리고 그 업무 태만이고 직무유기입니다. 그러니 내년에 준비 잘 하셔서 다른 시, 특례시도 받고 의왕, 군포 이런 우리 시보다 작은 규모의 시도 다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푼의 예산이라도 받을 수 있는 건 다 준비해서 받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2022년, 2023년도 성남 지역예술인 기획소득 지급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예,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그 정책이 있는데요. 거기 경기도는 이제 그 개인당 소득을 그 이야기하고요. 저희 시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 개인별 소득을 하는 것보다는 그 가구당 소득을 좀 적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도하고도 많이 얘기를 해봤지만은 그 저희만 별도로 그렇게 그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 창작수당 그 조례에 의해서 그 저희 시만의 그 갖고 이렇게 그 예술인에게 지원할 그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 경기도 지역예술기획소득은요. 네. 경기도에서는 지난 21년에는 1인당 100만 원씩 예술증명 활동 증명서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코로나로 인해 영향을 받으니까 다 100만 원씩 지급을 했어요. 네. 우리 성남시에도 2,500명의 예술활동 증명서를 가진 예술가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 50% 정도는 받으신 것 같아요. 근데 2023년부터는 경기도에서 1인 가구 기준 소득 120% 이하인 사람한테 150만 원 지급합니다. 물론 매칭이에요. 성남시 75만 원, 경기도 75만 원. 맞습니다. 예. 근데 우리 성남시에서는 이거 예산 지금 16억 8,500만 원 편성 계획인 거죠. 예, 아직 이제 예. 그 내 본 예산은 편성 안 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아직 이 보건복지부하고 이제 아직 협의가 안 돼 가지고요. 그거 나오는 대로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러게요.
도비를 받으면 보건복지부 승인이 없어도 됩니다. 이미 도에서 일괄 승인해 놨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가 굳이 승인 받지 않아도 되는데, 그리고 16억 8,500만 원이면은 경기도 도비를 받으면은 2,500명 중에 80%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성남시에서는 굳이 도에 가구당 그 기준소득 120% 이하로 주면 안 되냐고 공문을 보낸 적이 있어요, 도에다. 네, 네. 근데 도에서 안 됩니다라고 거절을 했어요. 네. 굳이 우리 예술인들이 어려운 사람도 꽤 어려운데,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또 활동도 저조했고, 아무리 시의 행사가 많아도 하는 사람들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 사업도 도에서 받으면은 80% 이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우리 성남시는 11호 주겠다. 그것도 가구 중에 누가 돈 잘 버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배 아파서 못 주니 가구 기준 소득 120%를 묻겠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우리 시에서 도에 공문을 보내고 굳이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주기 싫은 이런 행정하지 마십시오. 시 예산을 아끼는 건 좋은데 이건 아끼는 게 아니에요. 소극 행정이고 시장 직무 위기입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은 다시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마지막 정리하기 전에 감사관님 나오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윤창현입니다. 예. 이번 2023년 성남 페스티벌 관련해서 예산 과다 편성, 과다 집행, 그리고 의구심이 드는 예산 집행 등 문화재단에 대한 축제 감사를 청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감사 진행하시고 감사 결과를 반드시 우리 의원님들께 보고하십시오. 들어가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남시 승격 50주년 기념 페스티벌은 성남이 없는 축제였습니다. 2024년에는 신상진 시장님이 강조하는 스마트 도시 성남, 4차 산업의 메타버스 시범 도시에 걸맞는 성남의 대표 이미지 IT 첨단을 활용하여 기술과 콘텐츠가 융합되고 자연과 문화 예술이 공존할 수 있는 축제를 개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를 위해 산업진흥원, 상권활성화재단, 청소년재단 등 전문성 있는 산하기관과 예총을 비롯한 여러 문화단체들과 협업하여 다양한 세대, 각계각층의 시민 모두가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 한마당을 만들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축제 기본 구상 단계에서 반드시 시민 의견 절차를 거치고 이를 통해 대표 축제의 타당성을 갖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신상진 시장님께서 지시한 것처럼 올해 축제 운영 결과를 철저히 분석해서 의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왜 성남시는 3조 원이 넘는 예산 갖고도 제대로 된 대표 축제가 없을까요? 가평군에는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이 열리고 2004년 개최 이래 19회 동안 56개국 1,200팀이 아티스트가 다녀갔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2024년 성남 대표 축제는 문화재단 대표이사 추행에 맞는 축제 말고 우리 성남 시민이 원하고 성남 예술인이 참여하고 성남의 역사와 상징이 담기는 자연이 품을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지역인도 찾아올 수 있는,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또 기다려지는 이런 축제가 되도록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